자,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조금 전 시간에 우리는 중개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중개가 뭐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 정착물,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법에 의한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용어에 대해서 중개업이라는 걸 갖고 용어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조에 보면 3호로 되어 있는데 2조 2호가 공인중개사인데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먼저 중개업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와 중개업, 어떻게 보면 업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간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 여러분이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2조 3호를 보니까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풀어서 설명해 드릴까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 매매 교환, 거래 당사자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이게 중개업입니다. 자, 제가 중간고사에 만약에 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쓰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서 중개 대상물이 뭔지 또 이 권리, 득실 변경의 내용이 뭔지 알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이런 답을 쓰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많은 점수를 받고 그냥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만약에 20점 만점짜리다 그러면 저는 기본 점수로 그분은 10점을 주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 득실, 변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것을 중개업이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20점 만점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중개업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때는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까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중개 의뢰인과 계약공유중개 사이에 중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 중개 계약이 뭐냐?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수업을 들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의뢰가 다른 사람의 의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뭐 이제 학생이니까 이제 아직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뭐 의뢰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 있으면 여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교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을 얻으려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야겠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 방 하나 얻고 싶은데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이 있는가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임대에 대한 의뢰이죠. 그러면
또 건물주는 내가 여기 이렇게 방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학생이나 누가 들어와서 임차를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계약을 시켜 주십시오. 이게 뭐겠습니까? 임대인의 의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대인이든 임차이든 매도인이든 매수이든 그 물건에 대해서 이거를 매각해달라, 임대해달라, 매수해달라, 또 임차를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있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의뢰가 있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거. 우리가 이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이 의뢰에 대해서 보수를 받고 또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가 중개업인데, 이 일정한 보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할 거. 중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까 업으로 할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정의를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번만 이렇게 중개해주는 이런 것은 중개업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많이 공인중개사가 많이 이제 개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서 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 같은 데서 뭐 논을 사거나 또 뭐 부동산을 사거나 이럴 때 이장들한테 가거나 막 이렇게 하죠. 오늘날도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동장이나 또 거기 경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의 반복적 계속성, 또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그 사례들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음 중개업에 대한 개념이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안 나와요. 중개 다음 사례 중에서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쭉 얘기 나오는데, 그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 부분은 뭐냐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 단지의 동장이 뭐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친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사를 가고 이런 걸 내용을 알고, 또 뭐 어느 집이 매각하려고 내놨다든지 또 어느 집이 이제 전세가 끝나서 나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잘 알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연결해줘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걸 중개업으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이나 가끔가다 하는 부분이지 그걸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계속적, 반복적 이 부분에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여기에 보면 이제 중개업에 해당 여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 표시를 하고 중개를 일회하였다면 간판을 영업의 표시를 보아야 하므로 중개업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고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중개 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가령 회사원의 복지 차원에서 직원을 상대로 부동산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행정기관이 단순히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희망자의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접수받아 희망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변호사법 3조 소정의 변호사의 직무 중 일반 법률 사무에는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사를 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사무소 명칭 표시를 하고 중개를 이제 2회를 했는데 한 번 한 거니까 계속적 반복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중개업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 거냐, 어렵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무소 명칭 표시예요. 이 의뢰를 하는 사람이 이 사무소를 보시고 들어온 거지 그 사람이 몇 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속에 있는데 중개를 한 번 했는데 이거를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직원에 대해서 지금 복지 차원에서 이 부동산을 알선하는 거 그것이 뭐 여러 명이 있군 어쩌고를 떠나서 계속적 반복적이어도 이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행정기관도 매물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이걸 한때는 시끄러워서 썼습니다. 변호사가 많이 나오면서 변호사들이 이제 수입이 줄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개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중개협회에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커다란 싸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협회가 승리를 해서 중개 변호사는 공인중개를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이렇게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정의 여러분이 잘 한번 이해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시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의뢰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수가 있고 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중개업이라는 거. 요 부분을 잘 보시면서 중개업의 정리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고 또 계약이 잘 정리가 되면 보수도 받고 또 뭘 하는 거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중개업이다. 업무의 순서를 보면 다른 사람이 의뢰가 있는데 그 의뢰된 게 중개 대상물이고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권리 득실 변경을 이루어져서 그걸 이루어지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계약이 성사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업으로 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이게 이제 중개업입니다.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요 정의가 이 업으로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보수가 일루와야 되는데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의 권리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거. 요게 중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이다.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오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법률적인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다음 중 중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중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사례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판단할 때는 뭘 해야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이 잘 지으시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어의 정리는 나오지만 용어의 정리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중개가 뭔지 중개업이 뭔지 또 이해하는 용어에 대해서 무엇인지라고 공인중개 우리 중개업 중간고사 시험에 문제가 꼭 나오니까 별표 처리하시고 꼭 여러분이 잘 평소에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저는 다음 중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사례를 넣어가지고 사지선당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로 우리 1학년 1학기 때 부동산의 원론 수업 듯이 이렇게 서술식으로 하는 부분을 중간고사를 내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풀어서 쓸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드렸죠.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점수를 받는지 가끔 가다 보면 난 이 신청하는 학생을 보면 교수님 나 다 답을 썼는데 왜 점수가 요것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차이가 뭐냐? 중개업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많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씁니다. 맞죠? 20점 만점에 제가 얼마를 드린다고요? 10점을 드립니다. 그러면 20점 만점에 20점을 드린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 간의 권리 득실 변경이 생길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이거를 바로 중개업이라고 한다고. 이런 정의를 내리시는 분, 이게 이제 20점 만점에 20점을 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 이게 뭔지 그동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3호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2호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4호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그리고 하나 더 부칙 제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합격한 사람. 참 이게 진짜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가 변호사를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서 개업한 사람은 변호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 요게까지가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여서 개공인 그립니다. 듣기가 좀 거북하죠. 개공인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이라는데 이거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이후에 수업을 할 등록 절차를 마쳐서 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 그럼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사장이죠, 사장. 중개사 사무실의 사장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 공인중개사 차이가 있죠. 여기서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이거를 공인중개사 합격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왜? 변호사들이 그 자격을 따서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개업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걸 줄여서 개변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협회 차원에서 정말 그 싸움을 하든지 해서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도 부동산 박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간일 때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시 얘기하는 자리가 있으면 이 두 개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단순하게 자격증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격증 딴 사람은 공인중개사 합격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법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을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서 무슨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무슨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는 뭐냐?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인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되게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원입니다. 직원.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장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그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사장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이 사무실을 차리는 건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자기가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사무실 차릴 돈도 없고 그래서 실무 경험도 쌓을 겸 해서 자기가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가서 일을 배우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나중에 하면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뒤에 나오는 법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라 그랬죠? 사장.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라 그랬죠? 직원. 그래서 여기 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개법인에는 공인중개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는 대표이사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야 되고 직원의 일부가 꼭 이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이사가 아니지만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사람, 이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법인이 아니어도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인 경우도 자기가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이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공인중개사, 이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앞에 얘기했던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이 사람들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못 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못한 사람이죠.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중개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고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자, 이런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공인중개사가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 자격증을 땄고 이 개업을 한 사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있지만 자기가 개업은 못했고 중개사무실에 중개법인이나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개보조원은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에 자기가 이 업무를 보조해주는 그런 직원, 이런 거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사실 이 법령 용어 정의는 없는데 이게 이제 나옵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소개영업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1961년 소개영업법이 제정되면서 이 소개영업에는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혼인활성, 고용활성 다양한 민사 중개 업무를 취급하다가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이 부동산만 했는데 여기는 이제 무자격제고 신고제였습니다. 이때. 그리고 83년에 부동산 중개법이 제정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실시했는데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부터 이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이 부동산 무자격제 신고제 자격이 없이 이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부동산 영업을 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95년 그 1차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 대개 이 사람들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라고 했고 1차 시험에 대거 합격을 시켜줬습니다. 문제도 쉽게 냈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시험을 못 보신 분이 있어요. 나이 많으시고 아유 내가 뭐 시험을 봐서 뭐해 이러신 분이 계셔서 이런 분들이 끝까지 시험을 못 보시고 계셨는데 계속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렇다고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당신 이제 하지 마십시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칙 6조에 이 자격증은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고 무자격이지만은 옛날부터 해왔던 이런 분들에게 붙여진 호칭이 부칙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했죠. 자격증은 있습니다. 현재 중개업을 운영하나요? 안 합니다. 사무실 내에서 직책이 있나요? 없어요. 왜? 중개업을 운영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딴 사람이에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뭐라고 했습니까? 자격증이 있죠? 그리고 중개업을 운영합니다. 이 중개법에서 등록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무실에서 이 사람은 직책이 뭐예요? 대표이사입니다. 사장이죠. 소속공인중개사 뭡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어요. 중개업도 운영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사무실에서 직책이 뭐야? 직원입니다. 물론 뭐 여기 임원일 수도 있고 뭐 호칭은 믿겠지만 대표이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공인중개사라는 거죠. 그럼 중개보조는 뭡니까? 자격증이 없죠. 중개업 사무실에 일을 하죠. 사무실의 직원은 그냥 직책은 직원이라는 거죠. 부칙 6조형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죠.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못했으니까. 사무실 운영합니다. 사무실의 직책은 대표이사입니다.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옛날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들을 이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이거를 구제해주기 위한 그런 사람을 부칙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은 좀 지났는데 오늘 제2조에 의한 용어의 정의를 갖고 오늘 수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제1장 총칙에 대해서 1조 목적과 2조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오늘 수업에 대해서 특히 이 정의에 대해서 중개와 중개업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용어에 대한 그 내용은 중간고사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중간고사 시험에 문제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 요거에 대한 용어는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또 들어갈 건데 오늘 용어의 정리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오늘 수업한 거를 잘 필기하셔서 여러분이 꼭 레포트를 제출해 주셔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